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L7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L7B가 지금 주가가 42,000원에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,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L7B 하면은 역시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다, 이걸 얘기하는데, 지금 L7B의 회장 진양군 이 회장님이 굉장히 젠틀맨한 그런 회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우리가 L7B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제약 바이오, 국내에서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, 셀트리온 이런 제약 회사가 있고, 글로벌 제약 회사는 과연 이 존슨앤존슨, 그 다음에 화이자, 그 다음에 로스, 이런 제약 빅파마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. 존슨앤존슨은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,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0조 정도 되는 빅파마의 제약 바이오 회사다. 근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M&A를 굉장히 많이 한다. L7B도 지금 많은 M&A가 합병에 갖고 있는데, 이것이 이제 주가에 약간은 악영향을 주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3일 전, 4일 전에 또 12 전환사채 366억 가지고 주가를 한번 세게 다운 시켰는데, 이 역시 이제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런 주가에 대해서, 흐름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지만은,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하죠. 제약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, 이런 사람들의 리포터를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.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을 얘기하는 거죠.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간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제약 바이오 용어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, 자동차면 자동차에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고, 이 제약 바이오에서는 어떤 약을 개발할 것이냐,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죠. 그러니까 L7B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. 첫 번째 간암 치료제, 1차 치료제, 이렇게 해서 임상, 1상, 2상, 3상이 있는데, 일상 가기 전에 전임상이라고 있어요. 시장 점유율, 시장성, 이런 것들을 쭉 따지는 거죠. 연구 개발비, 이런 바둑에서 이제 포석을 얘기하는 게 전 임상이라고 하고, 그다음 임상 3상이 FDA로부터 승인이 났을 게, 허가 났을 때 임상 4상이 들어가요. 이제 이 약을 이제 판매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이다.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은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 L7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L7B 하면은 항암제 약물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,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, 화이자, 로스,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, 셀트리온, 이렇게 L7B 시총이 지금 5조에서 약 한 13조까지도 올라갔었죠. 자, 이렇게 블랙포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이 주가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. 그것은 이제 공매도 세력, 외국인, 기관, 헤지펀드, 이런 특수한 경우에 굉장히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항암제 종류가 한 4종류, 5종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이 세대별로 약간 틀려요.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대부분 이제 화학적 항암제 이런 거는 1세대, 근데 표적 항암제가 2세대인데, 이게 바로 L7B가 개발한 간암 치료제 니보세라릴, 네임이 약 이름이죠. 드러그 네임이. 자, 이게 2세대거든요. 근데 3세대가 명확 항암제다,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자, 이렇게 항암제 종류가 또 그 안에서 또 들어가면 최소한 100가지 이상은 넘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의학 용어가 이제 파고들면 팔고들수록 어렵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과연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, 치료할 것인지, 이런 것을 또 얘기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병명요법은 약 하나로 이제 2가지 정도의 치료를 하겠다. 근데 L7B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, 간암 치료제 니보세라립이 위암하고 식도암에도 좋다,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
FDA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똑같은 약을 가지고 또 위암에 대해서 FDA로부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빅파마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존슨앤존슨하고 화이자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임상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. 우리가 항상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약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려면 첫 번째가 임상 1상, 2상, 3상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,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 있냐, 그리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가 아주 테크놀로지가 높아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은 FDA로부터 CRL 보안 요구서를 받았어요. 2025년 3월 20일 날. 자, 그게 한 두 번째 지금 떨어졌는데,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충분히 또 성과를 볼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HLB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R&D 이제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LCL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 전문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구 개발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LCLB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분석을 해 보았는데,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